집에서 우리가 그 커피를 맛있게 내려 먹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커피를 맛있게 먹을 때는 커피에 대한 뭐 전문적인 거를 좀 배우지 않아도 커피 메이커로 맛있게 내릴 수 있는데, 커피 메이커보다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손맛의 개념이 싹 깃들여진 핸드 드립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피는 보통 이렇게 맛있게 내리려면 커피를 갈아야 하는 분쇄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손으로 커피를 물을 줘서 내리는 우리가 세칭 핸드드립이라고 일명 알려진 이 방법은 커피의 분쇄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를 가르면 돼요. 대신 이제 커피를 내려 먹으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여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페이퍼라고 하는 여과지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얘는 이렇게 머핀 빵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기름종이처럼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내려 먹는 기구 중에 칼리타라고 있는데, 칼리타에 비해서는 내리기가 조금 용이하고 맛이 더 이렇게 부드러운 맛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설탕이 한 5개 이상 달라붙어 있는 그 정도의 굵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라인더에 따라서 입자 굵기가 조금 들쑥날쑥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입자를 이렇게 받으면 흔들어서 수평을 유지하는 게 좋죠. 수평을 유지해서 내려야 물의 흐름이 직각으로 내려가니까 고른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쓰는 주전자하고 좀 다르죠. 여기 이렇게 주둥이가 학의 주둥이를 닮았다 해서 이거 우리가 보통 요거를 학구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일반 주전자가 아니고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드립 용도로 쓰는 드립 포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온도의 변화가 커피 맛에 세세한 맛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물 받침을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 이렇게 좀 따뜻한 온도를 잠깐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깔판을 좀 깔아주는 게 좋겠고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리고 우리가 추출하기 전에는 이 서버 자체가 지금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여기에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얘를 우리가 추출한 커피를 받아내는 그릇을 우리가 서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줘서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전체를 흔들어서 온기를 좀 올려주시고요. 추출했을 때 여기 떨어지면서 식을 수 있으니까 얘가 차면. 그리고 이 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깨끗이 다 닦인 그릇이니까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까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으면 일반적으로 물이 끓을 때 우리가 100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게 바이메탈이 있어서 일정 온도가 끓기 시작하면 전원이 차단되죠. 온도를 끌었다고 해서 측정해보면 100도는 아니에요. 제가 95, 6도 정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서버도 데피고 데핀 물을 다시 여기 부어서 흔들어주면 우리가 추출하기를 원하는 92, 3도 좀 온도가 떨어진다면 91도 내외의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 이 커피 지금 배전도에 적절한 온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뜸을 들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뜸 들인다는 거는 커피 전체에 골고루 물을 주고 그 커피가 향과 맛을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커피 전체에 물을 주는 거예요. 커피 전체에 물만 적셔서 커피 향미가 충분히 우러날 수 있게끔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나선형으로 커피 전체에 물을 주고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보면 이제 밑으로 물이 솔솔 빠지면서 커피가 서서히 부풀어 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볶을 때 생긴 그 CO2 가스가 충분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이제 그러면서 커피가 갖고 있는 향 성분 일부가 이제 위로 올라오죠. 가운데에서 살살 물을 붓고요. 물줄기 굵기는 가늘수록 좋죠.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가운데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살살 돌려주는 거예요.
충분히 돌려주고요. 물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 보면 물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로 좀 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까리따나 이런 추출을 할 때 이 거품이 일어나는 2층하고 외곽층이 0.5에서 1cm 정도 댐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려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 좀 이렇게 넓어도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만 물 줬다고 해서 그 물이 바깥으로 안 주는 걸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기구적인 특성이 가운데 물을 살살 줘도요, 충분히 뜸을 잘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물이 가운데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다 이게 스며 나가게 되죠. 지금도 보면 분명히 가운데만 물을 주고 있는데 양쪽에 물이 살살살 차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한 4번 정도에서 5번 정도 추출하기 위한 물을 주는데, 뜸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1차 추출에서는 자기가 추출하고자 하는 커피향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물을 내리고, 2차 추출에서는 한 60%까지 물을 추출하고, 다시 주전자가 3차 추출 들어갔을 때는 한 80% 내외 가고, 마지막에 이제 4차 추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100% 양을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피는 지금 얘가 40g을 넣은 거예요. 40g을 갈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10g에 한 130에서 150cc 정도를 얘기해요. 물론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책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에스프레소 한 잔은 7g 갖고 만드는 거고, 그 7g으로 만든 25cc 내외의 커피에다가 사실은 200cc 이상의 물을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아메리카노 컵이 300cc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의 농도는, 지금 우리가 이게 10g에 100cc 기준으로 400cc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굉장히 진한 거예요. 굉장히 진한데 오히려 기계로 내린 에스프레소보다 얘가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입자가 우선 두꺼워서 그 에스프레소는 입자를 곱게 갈아서 구기압의 압력으로 충분히 농축된 맛을 밀어낸 거에 비해서 얘가 좀 맛이 더 부드럽고 섬세하죠. 2배 정도 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넣어서 해야 우리가 먹는, 집에서 먹는 아메리카노 정도의 느낌으로 드셔요. 에티오피아 커피예요. 특히 이제 뭐 예가체프처럼 그 좋은 꽃향과 부드러운 신맛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근데 예가체프에 비해서는 좀 더 화사한 신향과 그 다음에 신맛을 잘 갖고 있는 그런 커피예요. 그래서 곱게 커피인데, 같은 곱게에서 온 거 중에서도 얘는 한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로 보니까 아마 그 점액질 상태에서 그대로 건조시킨 하니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드럽고 좋은 신맛, 화사한 꽃향,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커피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신맛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꽃향과 그 다음에 입안 가득이 밀려오는 이런 과일의 부드러운 신맛, 그 다음에 흔히 이렇게 좋은 신맛이라고 하면 단맛이 스위트니스가 동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좋은 신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화로움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좋은 커피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직접 원두커피를 갈아서 한 잔 내려보시면 커피의 향과 맛에 흠뻑 아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빠져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곱게 커피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뭐 산지에서 많이 생산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좋은 커피를, 이런 좋은 가을이 다가오는 시점에
한 잔 맛있게 내려 드시기 바랍니다.